안녕하세요. 오늘은 텃밭에 심으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라색 작물 7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나라 지표라고 해가지고 이 누리집에서 다운받은 자료예요. 사망 원인별 사망률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각종 암으로 사망한 추이거든요. 다른 질환인 뇌질환이라든지 심장질환이나 당뇨병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암으로 죽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자주 먹는 보라색 채소라든지 과일에 암을 예방하는 강력한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보라색 작물에는 대표적으로 안토시아닌 성분이나 플라보로이드 성분, 레스베라트롤, 퀘르세틴, 카르티노이드 등과 같은 다양한 황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성분들은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고 DNA 손상을 예방하는 등 다양한 기전을 통해서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텃밭에 이렇게 보랏빛이 나는 야채와 채소를 많이 키워 재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작년 한 해 보랏빛이 나는 작물을 키운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랏빛이 나는 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텃밭 작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암 가족력이 있거나 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되면 올해 어떤 작물을 심을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힐 수 있을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영이라는 칼라종의 감자인데요. 오늘 알려드릴 7가지 작물이 조금 생소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씨앗으로 또는 모종으로 충분히 구해가지고 심어 재배할 수 있는 작물들이니까요. 꼼꼼하게 첫 번째 작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이라는 감자는 껍질은 물론이고 감자 자체도 보랏빛을 내는 칼라 품종의 감자이거든요. 이 감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칼라빛을 내는 것은 물론이고 보통 감자하게 되면 쪄서 먹거나 구워 먹거나 또는 튀겨서 먹잖아요. 그런데 이 감자 같은 경우에는 생식으로도 먹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암이긴 하지만 사실 보랏빛이 난다고 해서 암을 다 치료하고 다 예방하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 예방에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성분들이 이렇게 보랏빛이 나는 작물들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까요. 암 예방에 특히 관심이 많다라고 한다면 올해 감자를 심을 때 이 자영이라는 씨감자를 구입해서 심어주시게 되면 암 예방은 물론이고 아마도 처음 심어보는 칼라 품종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칼라 품종의 감자 같은 경우에는 수확량이 좀 저조한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심어주는 감자 품종보다 씨감자를 파종한 이후에 씨감자가 썩을 확률도 높기 때문에 이 점 감안하셔가지고 재배를 이어나가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초보자가 심어 재배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품종은 아니니까요. 8월에 심어 재배하는 가을 재배 같은 경우에는 추천드리지 않지만 봄 재배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 심어 재배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완두콩인데요. 완두콩도 이렇게 보랏빛이 나는 품종이 있단 말이야.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퍼플피라고 해가지고 안쪽에 있는 완두콩은 물론이고 콩깍지까지 모두 쪄서 먹는 것이 특징인 완두콩 품종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7가지 작물 모두 다 이렇게 작물에서 보랏빛이 나는 부분을 제거하고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게 껍질이 됐든 아니면 알맹이가 됐든 모두 섭취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연 감자 같은 경우에도 껍질까지 생식으로 먹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퍼플피 완두콩 같은 경우에도 보통 콩깍지는 먹지 않고 콩만 수확해 먹는데 특이하게도 이렇게 보랏빛이 나는 콩깍지까지 쪄가지고 먹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연 감자와 마찬가지로 일반 완두콩보다는 조금 수확량이 떨어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씨앗 가격도 조금은 비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재배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특별한 작물은 아닌 것 같아요. 일반 완두콩 심을 때 같이 씨앗으로 파종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확도 같은 시기에 수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두콩 같은 경우에는 덩쿨성이 있고 비덩쿨성 완두콩이 있는데 이 퍼플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덩쿨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키우는 과정에서 줄을 떼어가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상부를 유인해서 키워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완두콩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른 봄에 심어주는 아주 대표적인 텃밭 작물이잖아요. 이렇게 이른 봄에 심어 재배하기 때문에 별달리 병충해가 없다 보니까 특별한 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배가 쉬운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 작물로 가지고추인데요. 이 가지고추도 많이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재배가 아주 쉬운 것이 이 가지고추이고요. 고추의 색깔이 마치 가지와 같다고 해서 가지고추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일반적인 풋고추 재배하듯이 가지고추도 심어 재배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몇 년간 이 가지고추를 재배해 보았는데 의외로 병충해에 강한 것이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풋고추보다도 더 재배하기 쉬웠고 수확량도 정말 많이 확보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홍고추 재배를 목적으로 한 고추 품종이 아니다 보니까 장마 기간까지 수확을 진행하고 이후엔 뽑고 다른 작물을 보통 심어 재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가지고추를 수확해가지고 가족은 물론이고 지인분들과도 나눠 먹을 수 있을 정도인데요. 특히나 이 가지고추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품종이다 보니까 이 고추를 받아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랏빛 나는 텃밭 작물을 더 좋아하다 보니까 더 인기 있는 풋고추 품종인 것 같습니다. 가지고추 재배 과정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이 가지고추의叶피가 더 보랏빛을 내기 위해서는 양지 바른 곳에다가 심어 재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고추는 지속적으로 꽃을 피우고 고추를 생산해 내는데 계속해서 수확을 해줘야지만이 빛과 통풍이 통하게 되고 빛이 들기 때문에 수확을 미루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수확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추 재배 과정에서 또 재밌는 것이 보통 고추 꽃 하게 되면 하얀 꽃이 피잖아요. 그런데 이 가지고추 같은 경우에는 꽃 또한도 보랏빛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설명을 하다 보니 가지고추뿐만 아니라 완두콩, 퍼플피라든지 자연감자 같은 경우에도 꽃을 피우는데 이 세 가지 작물 모두 다 꽃 색깔이 자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흰색 꽃을 피우지만 이렇게 보랏빛을 내는 품종 같은 경우에는 자색의 꽃을 피우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또한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이와 같은 작물을 심어 재배하신다고 한다면 꽃도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감자와 완두콩 그리고 고추의 보랏빛 나는 꽃을 관찰할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적양배추인데요. 보랏빛이 나는 양배추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텃밭에서는 보통 이렇게 적양배추를 심어 재배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양배추를 심어 재배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 대표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적양배추가 조금 더 키우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건강 면에서는 이 적양배추가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일반 양배추만 심어 재배했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함께 적양배추도 심어 재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양배추와 심는 시기는 물론이고 재배 과정도 물론 똑같아요. 그렇지만 수확 시기가 다가오게 되면 일반 양배추보다는 조금 작게 양배추가 결구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작다라고 해서 맛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일반 양배추 재배하듯이 그대로 재배를 이어나가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배춧가 품종 같은 경우에는 벌레 피해가 상당한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추위에 강하다는 특징도 일반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 재배를 하기보다는 이른 봄에 이 양배추를 한번 심어보세요. 특히나 중부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3월 중순 정도에 이 양배추를 심어주게 되면 벌레 걱정할 필요 없이, 그리고 농약을 치지 않고선도 충분히 이 적양배추를 심어 재배할 수가 있으니까요. 항상 벌레 피해가 많다는 이유로 재배를 포기했다라고 한다면 올해 한번 이렇게 3월달에 양배추를 심어 재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땅콩인데요. 땅콩도 일반 누런색 땅콩이 있고요. 그리고 자색빛이 나는 땅콩이 있습니다. 이 자색 땅콩 같은 경우에는 그 고소함이 일반 땅콩보다 훨씬 더 월등한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생육 초기에는 일반 땅콩보다도 더 왕성하게 자라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런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적양배추와 마찬가지로 수확량이 일반 땅콩보다는 조금 덜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건강과 그리고 한 번도 맛보지 못했을 땅콩 중에서 고소함이 가장 특별한 이 자색 완두콩을 심어 재배하시게 되면 다음부터는 아마도 일반 땅콩보다는 이 자색 땅콩을 더 많이 심어 재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자색 땅콩을 안 다음부터는 꼭 이렇게 일반 땅콩과 함께 자색 땅콩도 일부 심어 재배하고 있어요. 심는 시기와 수확 시기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함께 심어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그리고 판매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날 수확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소개하는 7가지 작물 중에서 재배 기간이 가장 긴 것이 이 땅콩 재배이기 때문에 작은 텃밭의 경우라고 한다면 텃밭 활용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드리는 이유라고 한다면 그 재배 과정이 정말 특별하고 특히나 집에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꼭 한번 이 땅콩을 재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땅콩 꽃이 피고 지면서 자방병이 생성되는데 이 자방병이 땅을 뚫고 들어가서 그 땅 속에서 땅콩이 달리는 과정을 보게 되면 어른이 저도 정말 신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아이와 함께 공유한다고 한다면 단순히 건강을 위한 땅콩 재배를 넘어서 아이와 큰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적색빛을 띠는 잎들깨인데요. 앞면은 녹색이지만 뒷면은 진한 보랏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잎 사이사이에 잎줄기가 있는데 이 잎줄기도 적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렇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씨앗 발화 성공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씨앗을 파종할 때에는 일반 잎들게 파종하듯이 파종하기보다는 좀 더 많은 씨앗을 파종해 주세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씨앗이 발화할 것이니까요. 이 하나의 모종을 키워 재배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지인데요. 가지야말로
텃밭에 재배할 수 있는 보라색 작물로 가장 유명한 작물일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7가지 작물 중에서 가장 재배하기 쉽고 그리고 수확량도 많은 것이 특징인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가지를 5월달에 모종으로 심어가지고 장마철까지만 수확을 진행하고 이후에는 뽑아버리고 다른 작물을 심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실수하는 것이 가지 같은 경우에는 모종 한두 주만 심어 재배한다 하더라도 한 가족 먹고 남을 만큼의 가지를 수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모종을 5주, 6주 이렇게 많이 심어가지고 재배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이렇게 많은 양의 가지를 심었다라고 한다면 가지가 본격적으로 달리게 되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양의 가지를 확보하게 되거든요. 나눔을 진행해도 남을 정도의 양이 되기 때문에 꼭 한 가족을 위한 가지 재배라고 한다면 많이 심는다 하더라도 3주 이상 심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지 같은 경우에는 봄에 심어가지고 설이 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먹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가을에 찬바람을 맞고 자란 가지가 더 영양가도 풍부하고 맛이 있기 때문에 장마 기한 때까지만 수확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을 재배까지 이어가셔가지고 보랏빛 나는 가지에 진짜 영양가 풍부하고 맛있는 가지를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심으면 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라색 작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사실 보랏빛이 난다라고 해서 모두 암을 예방하고 암을 퇴치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보랏빛이 나는 작물에서 더 많은 암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는 영양성분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저처럼 암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나 그리고 단순히 암 예방을 넘어서 올해는 조금 더 특별한 작물들을 심어 재배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7가지 작물 중에서 선별해서 심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